홍콩, 활기차고 다채로운 도시이자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과 번영 뒤에는 홍콩만의 이상하고 심지어 놀라운 법률과 규정들이 존재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나라에 발을 디딜 때 예상치 못할 수도 있는 15가지 금지된 법률과 특이한 관습들을 탐험해 보겠습니다. 교통규제부터 일상생활 법률까지 홍콩은 진정으로 독특하고 신비로운 곳입니다. 이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하는 여정에 저와 함께 떠나 홍콩에서의 모험을 즐겨보세요. 6번, 숫자 4 언급 금지. 홍콩에서는 숫자 4가 왜 보이지 않는지 현지인들에게 절대 궁금해하며 묻지 마세요. 현지인들의 눈에는 어리석은 질문으로 여겨집니다. 홍콩에는 테트라포비아, 즉 숫자 4에 대한 공포증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광둥어로 4는 죽음과 발음이 비슷합니다. 14와 24 같은 숫자는 14가 반드시 죽음처럼 들리고 24는 쉬운 죽음처럼 들리기 때문에 훨씬 더 불운하다고 여겨집니다. 도시의 아파트 건물, 호텔, 사무실, 심지어 병원조차 종종 4층이 있는 층을 건너뜁니다. 테트라포비아는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문화와 심지어 경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투자자나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 가치를 평가할 때 숫자를 피하려는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 숫자가 부동산 가치를 떨어뜨리거나 구매자들의 관심을 잃게 만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일상적인 대화에서 홍콩 사람들은 거의 숫자 4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3보다 크다고 말하거나 내 손가락을 들어서 나타냅니다. 현지인 앞에서 계속해서 숫자 4를 언급하면 그들이 당신을 저주한다고 생각할 것이고 다른 사람이 자신을 저주하는 것에 대해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아실 겁니다. 14번, 홍콩 여성들은 외국인 남성을 만나기 위해 601달러를 지불할 것이다. 잘생긴 남자들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홍콩 여성들을 만나는 것만으로 하루에 수백 달러를 벌 수 있습니다. 터무니없게 들리겠지만 홍콩에서는 완전히 사실입니다. 분명히 백인 특권은 홍콩에서 여전히 큰 문제입니다. 센트럴 소호 완차이를 거닐어 본 적이 있다면 보이는 것은 아시아 여성들과 어울리는 백인 남성들 뿐입니다. 홍콩 여성들은 현지 남성과 결혼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을 택할 것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이상적인 외국인 남편을 기다리며 난자를 냉동 보관하기도 합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이 나라의 남녀 성비는 1981년 1081명에서 2014년 858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작년에 홍콩에는 15세 이상 미혼 여성 수가 100만 명이 넘는 반면 남성 수는 96만 2,700명이었습니다. 이는 외국인 남편과 결혼하기 위해 수출하지 않으면 3만 7,300명의 미혼 여성이 남게 된다는 의미이며 96만 2천 명이 넘는 남성 중 일부가 다른 남성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선호하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섬의 여성들에게 까다로운 습관, 즉 좋은 조건을 가진 잘생긴 남자만 좋아하는 것을 빨리 버리라고 촉구합니다. 그들은 여성들이 공주 케이크 같은 사고방식을 버리고 금을 캐려는 생각을 멈추고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 되는 것을 그만둬야 한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홍콩 남녀 모두 싱글로 즐기지 않고는 삶을 안정시키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콩 신사 숙녀들은 모두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3번, 침대 방향으로 거울을 놓으면 안 된다. 홍콩 호텔에 머물거나 누군가의 집을 방문할 때 방 안의 거울을 절대 옮기지 마세요. 이것은 절대적인 금기 사항입니다. 홍콩 사람들은 매우 미신적입니다. 그들은 풍수지리와 신비로운 영적 믿음을 신봉합니다. 풍수지리에 따르면 특히 부부의 침대 방향으로는 거울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이는 가정 불화를 일으키고 제3자의 개입을 증가시킵니다. 믿음에 따르면 거울은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에너지를 반사하고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반통관계를 맺기 쉽습니다. 게다가 부정적인 에너지를 증폭시키면 부부관계에서 갈등과 다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균열이 생기고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영적 믿음에서는 잠자는 동안 영혼이 몸을 떠난다고 말합니다. 거울이 사람을 향해 놓여 있다면 영혼은 거울에 비친 모습에 깜짝 놀라기 쉽습니다. 이것이 불면증, 불안한 잠, 불쾌한 꿈을 꾸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수면 문제가 있다면 홍콩 사람들의 이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에게도 효과가 있을지. 여슈루번, 경찰은 범죄자를 두려워한다. 홍콩에 있을 때는 주의하고 자신과 동행자의 안전을 확보하세요. 홍콩에는 삼합회 조직이 많고 심지어 이곳 경찰조차 그들을 두려워합니다. 중국 홍콩과 마카오의 두 특별행 정부는 금융과 관광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삼합회 갱단의 암흑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은
청부 살인, 카지노 식당 보호비 갈취, 마약 밀매 및 기타 많은 불법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의 본거지입니다. 이 갱단은 너무나 악명이 높아서 사람들은 각 행정구역에 4대 흑사회를 지정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아마도 삼합회일 것입니다. 이 용어는 홍콩, 마카오, 대만, 중국 본토 및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과 같은 대규모 중국인 커뮤니티가 있는 국가에서 활동하는 중국 갱단을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삼합회 갱단은 세계 최대 규모의 조직 범죄 집단 중 하나로 꼽힙니다.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삼합회는 중국 본토에 약 150만 명, 전 세계적으로 약 250만 명의 공식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군대인 중국군의 병력 수와 맞먹는 수치입니다. 이러한 갱단의 막강한 힘으로 인해 경찰이 때때로 법 집행에 무력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10번 생선 뒤집기 금지. 홍콩에서 식사하는 것은 처음 방문하는 사람에게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식사 예절을 어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식탁에서 젓가락으로 두드리거나 밥그릇을 두드리거나 두 개의 젓가락을 함께 부딪히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홍콩 사람들은 이러한 행동이 음식을 구걸하는 거지들만 하는 행동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딤섬을 먹을 때 누군가가 차를 따라주면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대신 세 손가락을 식탁에 대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볶음밥에 간장을 붓지 마세요. 음식을 집을 때는 먼저 자신의 그릇에 담은 후 먹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음식을 집어주고 싶다면 젓가락을 뒤집는 것을 잊지 마세요. 특히 홍콩에는 식사 중에 피해야 할 또 다른 금기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생선을 반쯤 먹다가 뒤집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불운을 의미합니다. 생선을 뒤집는 것은 어부의 배가 바다에서 전복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생선 전체를 먹고 싶다면 뼈를 발라낸 후 아랫부분을 계속 먹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또한 생선의 눈은 먹지 말아야 할 부위입니다. 그것은 생선이 새로운 삶으로 가는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눈을 먹으면 환생하여 복수하러 돌아올 수 없을 것입니다. 10번 관짝집. 세계적으로 유명한 빈민가를 이야기할 때 구룡성체를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른 빈민가와 달리 구룡성체는 홍콩과 같이 경제가 발전한 도시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화려한 고층 건물 옆에는 폭이 5제곱미터도 안 되는 집들이 있습니다. 빈부격차는 때때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한계는 아닙니다. 돈이 부족하여 홍콩의 많은 가난한 노동자들은 한 사람이 겨우 누울 수 있는 1.5제곱미터 면적의 매우 작은 관짝집에서 사는 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집세는 싸지 않아 최대 300달러에 달합니다. 이 집들은 아마도 대부분의 홍콩 사람들에게 악몽이며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계층은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아파트를 살 여유가 없고 저렴한 주택을 기다릴 수 없는 저소득층은 칸막이 집이나 새장집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안내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현지 주민들도 홍콩 곳곳에 흩어져 있는 작은 집들을 찾기 어렵습니다. 현재까지 홍콩 토지 면적의 약 7%가 주택 용지로 계획되어 있으며 대부분 부유층 가정을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부족으로 인해 젊은이, 노인, 저소득층 가정은 끔찍한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극심한 가난을 겪어야 할 때 그들은 진정으로 고통을 느낍니다. 삶의 질, 감정, 즐거움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빈민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사치일 뿐입니다. 이 가혹하고 슬픈 현실은 홍콩에 여전히 존재하는 끊임없는 문제입니다. 9번 흡연 금지. 홍콩은 매우 혼잡한 도시입니다. 거리에는 밤낮으로 항상 사람들로 북적이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며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주변 사람들은 모두 바쁘기 때문에 당신에게 상기시켜 주지 않겠지만 경찰이 당신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면 구금되거나 벌금을 물게 될 것입니다. 당국이 이미 이 행위에 대한 금지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 금지령은 식당, 사무실, 학교, 노래방, 심지어 해변, 운동장, 많은 공원과 같은 일부 야외 장소에도 적용됩니다. 아시아에는 이 대륙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법이 거의 없으며 일부 국가들은 세계에서 흡연율이 가장 높습니다. 홍콩 이전에는 싱가포르만이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했습니다. 이 법은 2006년 10월 12시간의 격렬한 논의 끝에 의원들에 의해 통과되었고 마침내 흡연 금지령이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호텔방, 나이트클럽, 술집, 지하 카지노, 목욕탕 또는 마사지 가게에서는 여전히 흡연할 수 있습니다. 8번 공공장소 침 뱉기 금지. 길을 걷다가 누군가가 인도에 침을 뱉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됩니다. 목에 걸린 가래 소리와 함께 침을 뱉는 행위. 그 장면을 보면
분명히 약간 불편함을 느낄 것입니다. 공공장소, 공원 또는 거리에서 침이나 가래를 뱉는 것은 비위생적일 뿐만 아니라 더러운 행동이므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함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공공장소 앞에서 함부로 침을 뱉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침이나 가래를 뱉는 행위는 경범죄법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경범죄법을 위반하면 1일 이상 30일 미만의 징역형 또는 1,000 홍콩달러 이상 10,000 홍콩달러 미만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길거리나 공원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절대 침이나 가래를 뱉지 마세요. 7번 도박 천국. 빠르고 합법적으로 부자가 되고 싶다면 돈이 있는 한 도박을 할 수 있는 홍콩으로 가세요. 홍콩은 오랫동안 강력한 도박 산업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이전에는 홍콩 근처의 중국 특별행 정부인 마카오가 도박 수입이 미국 라스베이거스를 능가하는 세계 최고의 도박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홍콩은 도박과 엔터테인먼트 애호가들에게 인기 있는 목적지가 되었습니다. 도박은 홍콩 사람들의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한때 그들의 도박 영화가 아시아를 휩쓸었던 적도 있습니다. 홍콩의 도박 영화 트렌드는 일시적이었습니다. 3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후 이 영화 장르는 시대에 뒤처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화를 만드는 트렌드는 아시아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한때 유명했던 홍콩의 도박의 신, 마카오의 도박의 신들을 기억합니다. 이 영화들을 탐험해 보세요. 누가 알겠어요? 당신도 좋아하게 될지. 서번 엄청나게 비쌈. 아마도 여성들은 홍콩에 가는 것을 좋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는 원하는 모든 것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부터 홍콩은 서양 배들이 유럽에서 제조된 상품을 가져와 중국차, 약초, 향신료, 비단과 교환했던 번화한 항구였습니다. 번화한 항구는 무역을 매우 활발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중국어로 홍콩은 향기로운 항구를 의미합니다. 오늘날 홍콩은 여전히 그 명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비할 데 없는 쇼핑 천국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쇼핑할 때는 주의하세요. 모든 것이 매우 비쌉니다. 향기로운 항구의 상품 시장에 유혹될 것입니다. 수천 달러 상당의 명품부터 중저가 및 저렴한 상품까지 항상 구매하고 소유할 이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홍콩에서 돈을 쓰는 것은 주머니에 구멍을 내고 싶지 않다면 매우 능숙해야 합니다. 돈을 쓰는 것에 대해 말하자면 쇼핑, 특히 야시장, 관광지역, 작은 상점 또는 전통시장에서는 구매할 때 주저하지 말고 흥정하세요. 시장과 관광지역에서는 흥정이 여전히 일반적이므로 구매하기 전에 가격을 신중하게 묻고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협상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관광객들은 판매 가격의 절반을 지불하고 점차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수준으로 가격을 올립니다. 떠나는 척하면 판매자가 예상치 않게 당신을 다시 부를 수도 있습니다. 5번 수직도시. 홍콩에 가면 고층 건물이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목을 삐끗할 것이라고 믿으세요. 홍콩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고층 건물을 보유한 도시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한된 토지 자원으로 인해 홍콩 중국은 수직으로 발전하여 장관을 이루는 고층 건물 스카이라인을 만들었습니다. 홍콩의 눈에 띄는 건물 중 하나는 IMP가 설계하고 1990년에 완공된 중국은행 타워로 현재 홍콩에서 세 번째로 높은 고층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날카로운 모서리가 홍콩 중심부의 부정적인 풍수 에너지를 밀어 넣는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프로젝트 초기에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건물의 디자인은 번영과 번창을 상징하는 대나무 순을 닮았습니다. 전체 구조는 건물 모서리에 있는 4개의 강철 기둥으로 지지되며 삼각형 프레임이 구조의 무게를 이하 4개의 기둥으로 전달합니다. 홍콩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국제금융센터 2입니다. 이 건물은 2003년에 완공되었으며 높이는 4km로 현재 홍콩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며 88층과 22개의 고층 거래층을 갖추고 있어 중국 문화에서 매우 상서로운 건물임을 보장합니다. 홍콩에는 1,300개가 넘는 고층 건물이 있습니다. 이 활기찬 도시에는 150m가 넘는 300개가 넘는 건물을 포함하여 7,800개가 넘는 고층 건물도 있습니다. 헬리콥터를 타고 위에서 이 도시를 감상하면 정말 놀라울 것입니다. 4번 어디에나 있는 광고 간판. 홍콩에는 광고 간판이 많습니다. 각 상점은 가능한 한 많은 간판을 내걸고 심지어 서로 겹쳐서 설치하기도 합니다. 밤에는 밝은 넌사인으로 거리가 환하게 빛나는데 이는 100년 이상 동안 홍콩의 특징이었으며 많은 잡지, 관광 광고, 영화에 등장합니다. 넌사인은 1920년대에 홍콩에 처음 등장한 후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거리 곳곳으로 퍼져나갔으며 특히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인기가 많았습니다. 주로 네이선 로드와 완차이의 유흥가와 같은 번화한 상업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향기로운 항구의 독특한 특징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네이선 로드에 있는 건물만큼 큰 내셔널 파나소닉 간판은 1973년 기네스북의 세계 최대 넌사인으로 등재되었습니다. 홍콩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간판들은 칙칙하고 오래된 건물을 밝게 비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2010년부터 당국이 안전 기준을 개정하면서 많은 간판들이 철거되었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대부분의 간판이 크기 제한을 위반하여 거리로 너무 많이 튀어나오거나 비상구를 막아 화재의 위험을 초래했습니다. 안전 규정과 LED 조명 개발로 인해 현재 밤에 홍콩에서 작동하는 넌사인은 500개 미만으로 줄어들어 주민들은 향수를 느끼며 이 풍경이 점차 과거의 유물이 될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3번. 모든 것을 휴대해야 한다. 홍콩에서는 외출할 때마다 많은 물건을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우선 2구 플러그 어댑터를 반드시 휴대해야 합니다. 그들의 전자기기는 보통 3구 플러그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휴대폰, 노트북, 카메라와 같은 기기를 사용하려면 3구와 2구 플러그 사이에 변환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항상 신분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순찰 중인 경찰에게 신분증 검사를 받는 것은 홍콩, 특히 술집에서 매우 흔한 일입니다. 이는 보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향기로운 항구에서 여행할 때 더욱 안심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외에도 마법의 옥토퍼스 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공항에서 약 7달러에 판매되는 이 카드는 모든 지하철역에서 이동하거나 서클K 또는 세븐일레븐과 같은 편의점에서 빠르게 쇼핑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카드는 마법과 같습니다. 버스, MTR 기차, 페리, 트램, 심지어 패스트푸드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품들을 가방에 넣으면 홍콩 전체를 자신있게 탐험할 수 있습니다. 2번. 해산물 천국. 해산물을 좋아한다면 홍콩에 가는 것이 인생 최고의 결정이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여행 웹사이트에서 홍콩은 항상 전 세계의 많은 미식가들을 매료시키는 해산물 천국으로 소개됩니다. 이곳의 요리는 항상 신선한 해산물로 만들어져 품질과 고객 만족을 보장합니다. 홍콩의 해산물은 튀김, 볶음, 구이, 찜, 속 채우기, 소스 곁들이기 등 다양한 조리법으로 특히 풍부하고 다양합니다. 풍부한 맛과 신선한 해산물이 고유의 단맛을 그대로 유지하여 까다로운 미식가조차 만족시킵니다. 해산물 전문 거리들이 있으며 그중 아름다운 해안거리인 사이쿵 거리는 이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해산물 레스토랑들이 즐비한 곳입니다. 사이쿵에서 식사하는 사람들은 거대한 양어장에서 직접 식사를 선택하고 아름다운 바다 풍경을 감상하며 맛있는 요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홍콩의 해산물 가격은 보통 무게로 계산되며 계절에 따라 다릅니다. 각 레스토랑은 서로 다른 무게 측정 시스템과 가격표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맛있고 저렴한 식사를 하려면 여행자는 주문하기 전에 가격 정보를 조사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맛있는 신선한 해산물 외에도 홍콩은 홍콩 주민과 외국인 관광객 모두에게 인기 있고 친숙한 간식인 말린 해산물 특산품으로도 유명합니다. 홍콩의 말린 해산물은 주로 맛깔스럽게 양념된 말린 생선과 오징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시장에서 찾을 수 있거나 슈퍼마켓에서 포장되어 판매됩니다. 이것은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음식일 뿐만 아니라 친척과 친구들에게 의미 있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1번. 닭발 요리에 중독되다. 영국 신문 디 인디펜던트가 홍콩을 아시아의 미식 수도라고 칭찬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유럽 아시아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10,000개 이상의 레스토랑이 있는 향기로운 항구는 진정으로 미식가들의 천국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수천 가지 훌륭한 요리 중에서도 닭발이 가장 인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기괴한 닭발 요리가 가장 유명합니다. 겉모습은 쭈글쭈글하고 발톱 같은 것이 마치 마녀의 손처럼 꽤 끔찍하지만 맛은 독특하고 풍부하여 꽤 맛있습니다. 또한 오줌 소스 닭발, 매운 구운 닭발, 고추에 절인 닭발 등 이곳에는 닭발로 만든 다양한 요리가 있습니다. 너무나 다양해서 홍콩 사람들은 매 끼니마다 다른 닭발 요리를 시켜 맛을 바꿉니다. 이곳에 오시면 닭발로 만든 이 훌륭한 요리들을 꼭 즐겨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홍콩에만 존재하는 15가지 금지 사항과 특이한 점들을 모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잊지 마세요.